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구입니다. 오늘은 정말 목이 메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야겠습니다. 국민 시신도 못 가져오는 나라, 그게 국가입니까? 지난 7월 한 대학생이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이 가족에게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는 고문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시신은 캄보디아 냉동창고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것입니다. 7월 17일 청년은 박람회 다녀오겠다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 부모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의 협박범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쳤다. 해결하려면 5천만 원을 보내라. 부모는 경찰과 외교부에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돈 보내지 말라는 말에 따랐지만 그 사이 아들의 위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2주 뒤 아들은 고문 흔적이 남은 채 숨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났는데도 그 시신은 여전히 캄보디아의 냉동창고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종일 꺼내봅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카카오톡 출국 직전 찍은 사진, 캄보디아 공항의 푸른 하늘, 그 사진 속의 웃음이 마지막일 줄 어느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아직도 널 데려오지 못했다.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외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영사조력을 제공 중이나. 이게 다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외교의 전부입니다. 요청했다, 협조 중이다, 노력하고 있다. 말만 있고 결과는 없습니다. 경찰은 현지 파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죠. 협조하지 않으면 끝입니까? 국민이 고민당해 죽어도 그게 외교입니까? 정부는 그 와중에 지난번 13개국의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총 비용은 4억 6천만 원. 정상을 만난 건 13개국 중 고작 5곳. 나머지는 누굴 만나느냐? 총리를 못 만나고 비서, 대통령 대신 수석, 심지어 어떤 나라는 이미 한 달 전에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 나라의 특사단이 또 찾아갔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특사단은 뭐하러 보내지는 겁니까? 죽은 국민의 시신 한 구도 못 찾아오면서 13개국의 혈세 수억 원을 쓰는 외유성 보훈 외교단이나 꾸렸나요? 특사단 명단을 보면 참 민망하기조차 합니다. 37명 중 27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 나머지 10명은 전직 의원, 대선 캠프 인사들, 말하자면 선거 캠프 공로자 보상 여행단입니다. 국민은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특사단은 유럽 가서 와인 마시고 사진 찍고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특사단은 스마트스타머 총리를 못 만나고 국가안보 보좌관 만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집트 특사단은 겨우 대리인 만나고 프랑스 특사단은 마크롱 대신 대통령실 수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 친서는 왜 들고 갔습니까? 대통령도 못 만난 특사단, 그게 무슨 외교입니까? 그건 그냥 외유성 정치 관광단입니다. 이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시신도 못 찾아오면서 우리는 자주국방, 주권 외교를 하겠다. 그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진짜 외교는 국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특사단이니 국제회의니 하는 외교쇼가 아니라 한 명의 국민을 지켜내는 일이 진짜 외교일 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 우리 청년 시신 한 구도 못 가져오는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을 말합니까? 국민 한 명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말은 그냥 국민 기만용 정치 광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특사단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쇼하지 말고 진짜 외교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고문당해 죽었는데 왜 장관 한 명도 캄보디아에 안 가고 왜 대통령은 침묵합니까?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 초치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절차고 국민이 원하는 건 결과입니다. 결과는 뭐냐?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신 송환,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그게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만 해도 납치 신고 건수가
2022년에는 20건, 2023년에는 220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배씩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생명 위협 수준입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도 베트남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경험을 방송에서 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베트남 공항에서 밤 11시 넘어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의 눈빛이 이상했고 음악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차는 아는 길을 벗어나 산길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길로 가느냐고 묻자 오피스에 간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박 감독은 끌려왔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가 있었고 그는 침착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끌려간 곳에 도착하자 다행히 현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두목 같은 자가 미스터 박 보내줘라 하며 풀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정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항공인이었다면 돈 털리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인도 이런 일을 겪는데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이겠습니까? 외교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 내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뒤늦은 뒷북 경고입니다. 이미 청년이 죽고 나서야 정부는 주의보를 불붙였습니다. 지금은 캄보디아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을 노린 범죄 무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대학생이 고문당해 죽었는데 시신조차 못 가져오는 나라, 그 나라가 세계 10위 자주국방을 외친다. 그건 슬픈 코미디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믿고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은 국민 보호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채 캄보디아 사법당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문장 하나로 자신을 면피하고 있습니다. 다 큰 아들을 잃은 부모는 가슴 속에 그 아들을 묻어두고 매일 꺼내봅니다. 휴대폰 속 웃는 사진, 여행 가는 날 입었던 옷, 출국 전 남긴 문자 한 줄. 그 부모에게 외교의 보도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속한 수사 요청 중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을 데려왔다. 그 한마디가 필요할 뿐입니다. 외교는 말이 아닙니다. 외교는 결과입니다. 특사단을 보낼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쇼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체면을 지켜야 합니다. 외교란 국기를 흔드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의 시신을 되찾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죽어도 그 시신조차 데려오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자주국방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용진은 이럴 때 띄워서, 특별기를 띄워서 캄보디아를 무차별하게 압박을 해서라도 데려와야죠. 여러분, 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죽어도 그 시신조차 데려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자주국방을 말합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외교는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각성하고 빨리 조처를 취해서 긴급히 데려오길 바랍니다. 삼수로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송에 보태주는 여러분의 신호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